점점 그 미국의 태도가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중재하지 않겠다. 안 되면은 손을 떼겠다. 뭐 이런 의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끝낼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닌가. 트럼프의 변덕에 대해서는 아주 말이 많죠. 하룻밤 사이에 정책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이철재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현안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도 상당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늘 최대한 간결하고 쉽고 알기 쉽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굉장히 오래됐죠. 전쟁 지지부진하고 아직도 안 끝나고 있습니다. 한참이 됐는데 최근에 부활절 할 때 푸틴이 일방적으로 휴전을 했죠. 말이 휴전이지 러시아는 계속 공격했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도시나 시설물들 타격을 하고 공습을 해서 타격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밀고 밀리는 전선에서 밀고 밀리고 엎치락뒤치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러시아가 우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푸틴이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했다고 공식 선언했죠.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해서 부인을 했지만은 우크라이나가 수세에 있고 러시아가 우세에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은 러시아의 우세가 이 전쟁을 끝낼 만큼 또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요. 전쟁을 끝내려면은 한쪽이 다른 한쪽의 군사력을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 정도로 줄여버리거나 아니면은 전략적 목표니까 뭐 적의 수도를 점령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러시아가 현재 이룰지도 못했고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트럼프가 지난해 미국 대선 기간 중에 자기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단 하루 만에 뭐 전쟁을 끝내겠다고 장담을 했죠. 근데 대통령이 당선되고 100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 전선에서는 작지만 산발적인 교전이 있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고 싶죠. 그러니까 자기가 중재를 해서 양측의 협상장에 딱 테이블에 앉혀서 평화협정에 사인하고 그걸 자신의 치적을 내세우고 싶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이 원하는 거는 하나입니다. 현재 전선에서 그대로 전쟁을 끝내는 거. 이게 중요한 조건인데 그러니까 6.25 전쟁을 끝냈듯이 현재 전선을 휴전선 내지는 국경선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해서는 안 된다. 2014년에 러시아가 미리 점령하고 있었던 크림반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권리를 포기한다. 영원히 포기한다. 상당히 푸틴에게 유리한 방향이죠. 러시아에서 유리한 방향이기 때문에 푸틴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점점 그 미국의 태도가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는 의지가 그러니까 뭐 계속 중재하지 않겠다. 뭐 안 되면은 손을 떼겠다. 뭐 이런 의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트럼프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끝낼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닌가. 트럼프의 그 변덕에 대해서는 아주 말이 많죠. 그리고 잘 알려졌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정책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아주 흔하게 더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태도도 그 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내부 분위기와 휴전 합의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전쟁 초반부만 해도 우크라이나의 그 항전 의지는 아주 강했습니다. 항상 우크라이나 내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쟁 수행하겠다는 찬성하는 의견이 90% 넘었고요. 그리고 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예비군 소집 연령이 넘은 사람들도 그 나이가 많은 중년, 노년의 사람들도 자기가 싸우겠다 자원해가지고 뭐 뇌물까지 주고 뭐 예비군에 입대한다는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그런데 뭐 사람이다 보니까 점점 전쟁이 오래가고 지치고 경제적으로 어려지다 보니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절반 이상이 전쟁에 대한 피로감을 느낀다. 52%가 그렇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수가 종전 협상을 지지하는 걸로 돼 있는데 1년 전만 해도 이 비율이 27%였으니까 2배 이상 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국민의 대다수의 의견이 끝까지 싸운다 해서 지금은 이제 협상을 하자 이렇게 바뀌고는 이런 분위기가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는 건 아주 뭐 여실히 보여지고 있지만은 막상 또 미국이 나서서 트럼프가 나서서 중재를 한다고 하니까 또 분위기가 약간씩 미묘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통해서 손해볼 게 많고 그리고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 나토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안보를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가야 되나 알아서 약간 미심쩍어 한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소위 말하는 광물 협상이 서명이 됐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물론 뭐 우크라이나 요구가 일부 반영이 됐지만은
우크라이나가 가장 원하는 그 안보에 대한 보장은 조항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종전 협상이 현실로 들어오니까 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약간 갈팡질팡하고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젤렌스키 입장은 한 달 전인가요? 미국에 와가지고 뭐 벤스랑 뭐 설전을 벌이고 뭐 되게 격렬하게 하고 그다음 원래는 그날 광물 협정을 서명하기로 했는데 못했었는데 젤렌스키 입장은 명확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를 보장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최소한 나토 가입이 아니라도 미국이나 뭐 유럽, 프랑스 같은 강대국들이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현지전선을 동결한다고 모든 우크라이나 잃었던 영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쉽지는 않죠.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최대한 많은 이익을 얻겠다는 거고 프란체스코 교황 장례식에 트럼프와 또 이렇게 의자를 가까이 대고 이렇게 무릎까지 맞대으면서 뭔가 이렇게 수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또 트럼프의 태도가 또 약간씩 또 변화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는 변덕이 심하니까 친우크라이나 쪽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이때를 통해서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가 많이 얻으려고 하겠죠. 러시아는 휴전 조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러시아의 입장은 아주 강경합니다. 특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친러시아, 친푸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강경한 요구를 했었는데 첫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포기하라.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둘째, 또 중요한 건 지금까지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달라. 그러니까 크림반도와 그다음에 도네츠크, 루안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이 네 개 주에 대해서 러시아가 상당히 점령한 상태죠. 그거를 국제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러시아에 대한 기존의 경제 제재를 해제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 내부에 러시아를 사용하는 국민들이 러시아를 사용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자기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자신이 승자로서 비춰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독립적인 역사를 푸틴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전쟁에 대해 승리하고 싶고 그다음에 러시아 역사를 완성한다는 이런 정통성을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치적을 하나 또 내세우고 싶어 하겠죠. 만약에 이게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은 푸틴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신의 리더십, 자신의 지위를 건 도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 특히 미국은 현재 러우 전쟁에 대해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나요? 트럼프가 러시아를 좋아하고 특히 푸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이 중재 협상도 러시아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기저에는 미국의 그 현실주의의 흐름이 있습니다. 현실주의는 민주주의 뭐 가치 다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국가의 이익이다. 그래서 미국의 이익을 가장 크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외교 안보 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고요. 이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미국의 지금 가장 시급한 전략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러시아의 어느 정도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러시아 같이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좀 미국이 크게 도와주지 말고 적절한 선을 끝내자 이런 게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바이든 정부 때는 현실주의자보다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고 더 우선시하는 이상주의자들의 외교안보 기조가 더 강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고요. 많이 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건데 트럼프 시대는 다시 현실주의로 돌아왔고 현재 이대로 이제 러시아의 체면을 어느 정도 세워주는 선에서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미국의 전략적 의도인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이 협상장에서 더 많은 판돈을 걸고 더 크게 먹으려는 차원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과 더 긴밀하게 연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쿠르스크 탈환에 북한의 공이 컸다 하면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점승절에 또 북한군이 또 뭐 열병식에 또 참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러시아가 북한과 손을 잡으면서 중국을 잡고 유인하는 거면 같이 껴라. 그래서 우리끼리 한번 하자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초조하고 더 많은 양보를 러시아에 할 수밖에 없다고 러시아가 판단을 하겠죠. 미국이 트럼프와 현실주의자가 그러는 구도대로 러시아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려는 모양새입니다. 러우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미국이나 외부의 중재로 종전 때 내지는 정전에서 하지 않은 이상 어느 한쪽의 승리로 전쟁이 끝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IMF는 2025년 말까지 최소한 전쟁이 이어질 것이고 비관적으로 본다면 2026년 중반까지 계속될 거라고 전망한 적이 있습니다. 양측이 모두 불리한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한 조건 전쟁 끝내지 않겠다.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체면을 차리고 이익을 보장해 받아야지만 전쟁을 끝내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재하고 서로 가운데서 딱 만나게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했고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 상대로 군사력이나 국력을 소모하는 전략, 소모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러시아도 되게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한 아티클을 읽었는데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한 전망 보고서입니다. 러시아가 올해 중반 이후로는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은 러시아가 지금 전쟁에 쓰고 있는 전비는 예산에서 국방비가 크게 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펀드에서 돈을 끌어내가지고 그거로 전비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올해 한 중반 이후까지에서는 러시아의 국펀드가 이제 많이 소진이 돼서 수행 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한 게 있는데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이니까 러시아가 먼저 두 손을 들지 않은 이상은 끝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